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마음 치유소. 오늘 마음이 조금 힘들었나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강물 잔잔히 흘러내려 오래된 기억들이 별처럼 떠오를 때 아픈 만큼 아름다운 이 마음의 평화. 청취자님들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식당에 딱 들어섰는데 반갑게 인사하는 직원 대신에 커다랗고 차가운 화면이 번쩍이며 서 있는 겁니다. 네, 요즘 정말 어딜 가나 있는 그 키오스크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뒤로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하고요. 화면 위로 조심스레 손가락을 올려보지만 갑자기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죠. 그렇죠. 뒤통수가 따가워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주문이 다 엉키면 어쩌지? 혹은 뒤에 선 사람들이 나를 답답해하며 속으로 비웃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맞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인데도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결국 그 짧고 숨막히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슬그머니 줄에서 빠져나와서 쫓기듯 식당 문을 열고 나와버린 경험? 우리 시니어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저 빛나는 얇은 화면 앞에 버튼 하나를 누르기도 전에 이토록 거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마는 걸까요? 참 안타깝고도 깊이 들여다봐야 할 마음이죠.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고 낯설게 흘러가지만 지금 여러분이 머무시는 이 공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아주 편안한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오랜 친구와 담소를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요. 오늘 심층탐구는 윤창섭 작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늘 실패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어떻게 나라는 사람의 고귀한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그 마음의 결을 따라가 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청취자님들 다시 한번 정말 반갑습니다. 방금 진행자님께서 묘사해 주신 그 식당에서의 상황, 듣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고 막막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정말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실패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직접 해보고 난 후에야 찾아오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참으로 얄궂게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기 훨씬 이전, 즉 우리가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발목을 강하게 부여잡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감정이 먼저 우리를 덮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피어오르는 것인지 그 마음의 깊은 뿌리를 아주 조심스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죠. 앞서 말씀드린 키오스크 앞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기계가 나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버튼 하나 잘못 누른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얼어붙게 되는 걸까요? 물리적인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매력적이고 동시에 안타까운 부분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내 눈앞에 있는 낯선 기계나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계가 무서운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무서운 걸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오묘해서 어떤 새롭고 불합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대신 내가 이 상황에서 겪게 될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을 머릿속으로 미리 상상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장면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향해 혀를 차거나 한심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노골적인 비웃음, 혹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채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서 당황하고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 이런 상상들이 마치 눈앞에서 한 편의 생생한 영화처럼 재생되는 것이죠. 와, 생생한 영화처럼요. 듣기만 해도 참 괴롭네요. 우리 뇌는 그 상상이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회피를 택하게 되는 거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뇌가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전하지 않고 뒤돌아서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망신당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아주 자연스럽고 눈물겨운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의 방어 기제라. 그렇게 들으니 도망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이해받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되네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렇게 멈춰 서고 돌아서는 순간 결국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도 함께 멈춰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네,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토록 강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단단히 자리 잡게 된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낯선 것을 무서워하는 아기는 없을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아주 먼 옛날, 우리의 어린 시절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이요. 참 오래전 이야기네요. 네, 아주 어릴 적 기억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다시 말해 성공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환한 미소와 칭찬, 즉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죠. 100점 맞아오면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막 맛있는 거 사주시고 했잖아요. 맞아요. 반대로 시험 점수가 낮거나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떤가요? 꾸지람을 듣거나 형제들이나 이웃집 아이와 비교를 당하며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죠. 저도 어릴 때 옆집 친구랑 비교당해서 속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이런 경험들이 10년, 20년 켜켜이 쌓이면서 어린아이의 연약한 무의식 속에는 아주 무서운 공식이 하나 새겨집니다. 무서운 공식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성공은 곧 내가 사랑받고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증거이고 실패는 곧 나에 대한 거절이자 외면이라는 뼈아픈 연결고리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네요. 성공하면 사랑받고 실패하면 거절당한다. 네, 그 작은 아이의 시선에서는 실패라는 것이 단순히 점수 몇 점 깎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존과 직결된 사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일처럼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게다가 우리 시니어 청취자님들이 살아오신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 공식이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실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가난 속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했고요. 실수나 실패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아주 엄격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맨몸으로 버텨오신 분들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행자님이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스스로의 감정을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네, 정말 눈물겹게 살아오셨죠?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기에 내면에 자리 잡은 한 번에 완벽하게 잘 해내야만 한다는 완벽주의의 잣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높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실수도 크게 느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일종의 흑백 논리가 마음 깊은 곳에 닻을 내린 거죠. 그렇겠네요. 평생을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오셨으니 이제 와서 편안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웃으며 넘어져 보라는 말이 얼마나 낯설고 두렵게 들리시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굳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고도 묵직한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을 조금 돌려보죠. 원문에서 작가님이 짚어주신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두려움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실패라는 사건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언어의 차이에 있다고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이번 일은 실패했네? 라고 상황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나는 역시 실패자구나
라고 나 자신을 아예 규정해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데요.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사건을 내 전체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게 되는 심리가 두려움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시도는 실패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나는 실패자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상태와 정체성, 단어 하나 차이인데 느낌이 확 다르네요. 이 미세한 단어의 차이가 우리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내가 한 행동과 나라는 사람을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시해 버리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곧 내 존재 가치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이죠. 잠깐.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우리 시니어 청취자님들을 대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시죠. 머리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사건과 나를 분리해라. 맞는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어떤 점에서 특히 그럴까요? 이분들은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번듯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채통을 지키고 남부럽지 않게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숭고한 책임감으로 평생을 버텨오셨어요. 네, 정말 존경스러운 삶의 무게죠. 그런데 남들이 다 지켜보는 식당이나 은행에서 허둥주둥 실수를 한다? 그건 단순히 사건 하나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피땀 눈물로 묵묵히 쌓아온 그 거대한 명예와 공든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수치심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아,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 참 가슴 아픈 비유네요. 그런 분들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너무 잔인하고 현실성 없는 위로가 아닐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진행자님의 그 반론은 우리 시니어 청취자님들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대변하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부모님 생각이 나서 조금 열을 올렸네요. 아닙니다. 청취자님들께서 살아오신 세월의 무거운 두께와 그 숭고한 책임감을 감히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 무게가 참 남다르시죠. 평생을 바쳐 지켜온 어른으로서의 위엄, 부모로서의 든든한 이름, 그것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거나 훼손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네, 당연히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코 타인의 시선을 가볍게 무시해라. 혹은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얄팍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그 공든 탑이라는 아주 훌륭한 비유의 해답이 있습니다. 공든 탑에 해답이 있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천천히 풀어주시겠어요? 청취자님께서 평생을 바쳐 아주 높고 아름다운 탑을 쌓아 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바람을 견디며 완성한 그 웅장한 탑 말입니다. 네, 눈앞에 아주 멋진 탑이 하나 서 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기계 조작을 배우려다 실수를 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바람이 세게 불어 그 거대한 탑에서 벽돌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것과 같습니다. 아, 벽돌 하나가 떨어졌다. 자, 벽돌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 탑 전체가 하루아침에 쓰레기 더미가 되거나 무의미해지나요? 아, 벽돌 하나가 떨어졌다고 탑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저 나중에 천천히 수리하면 될 작은 빈틈이 하나 생겼을 뿐 탑이 가진 그 웅장함과 청취자님이 살아오신 오랜 세월의 문부신 가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습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내 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웅장하게 선 있는 거군요. 에 불과합니다. 지나온 시간의 강물 잔잔히 흘러내려 오래된 기억들이 별처럼 떠오를 때 아픈 만큼 아름다운 이 마음의 평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바빠서 남의 떨어진 벽돌 하나를 그리 오래 기억하지 않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나만 계속 그 벽돌 하나를 쥐고 괴로워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그 탑을 바라보는 나 자신과의 관계뿐입니다. 실패를 내 삶 전체의 결함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 이건 내가 아직 낯선 기계에 적응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라고 다정하게 해석해보는 것. 나 자신에게 좀 다정해지는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네, 단 한 번의 서툰 결과로부터 나라는 사람의 굳건한 가치를 분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군요.
내 삶은 벽돌 하나로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다는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내 탑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막상 내일 아침 다시 은행이나 식당에 가면 또다시 두려움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암요, 말처럼 쉽지 않죠. 실천이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 원문의 작가님은 이런 두려움에 끈질긴 고리를 끊어내고 마음의 근육인 자존감을 진짜로 단단하게 만드는 3단계 연습을 제안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냥 줄줄 읊어드리는 건 전혀 와닿지 않겠죠? 우리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죠. 아, 김장. 아주 좋은 예시네요. 배추도 절이고 속도 정성껏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맛을 보니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아주 짜게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속상하죠. 하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평생 요리할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다신 부엌에 안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도마를 내다버리진 않으시잖아요. 하하, 그렇죠. 김치 하나 짰다고 부엌을 폐쇄하지는 않죠. 에고, 이번엔 소금이 좀 과했네. 내년에는 한 줌 덜 넣어야겠다 하고 툭 털어내시죠. 이런 김장할 때의 넉넉한 마음가짐이 첫 번째 단계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진행자님이 들어주신 그 김치 비유 속에 작가님이 말한 첫 번째 단계인 실패 재정의하기의 정수가 완벽하게 녹아 있습니다. 실패 재정의학이요? 네, 김치가 짜게 된 것을 내 존재의 오점이나 능력 부족으로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저 다음번에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의 결과로 아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다음엔 덜 짜게 하면 되니까요. 이처럼 일생의 다른 새로운 도전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깔아보거나 처음으로 터치스크린으로 기차표를 예매해보는 일도 그저 김치 담그기와 똑같다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앱 설치하는 것도 김장처럼 생각하라. 재밌네요. 화면이 멈춰서 예매를 못했다면 내가 늙어서 이런 것도 못하네가 아니라 에고, 이번에 내가 다음 버튼을 못 찾았네. 화면이 참 복잡하게도 생겼네. 내일 자녀에게 다시 물어봐야겠다. 라고 상황을 아주 객관적이고 가볍게 재정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무거운 사건을 가벼운 경험으로 언어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작가님이 제안하신 두 번째 단계가 작은 실패 허용하기인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어떤 반론이실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작게 넘어지는 연습을 하라는 건데, 평생을 실수 안 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온 시니어분들께 일부러 실패를 허용하라는 건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패를 허용하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두려움 너무나 당연합니다. 평생을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오셨으니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맞는 독감 예방주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방주사요? 따끔하지만 꼭 맞아야 하는 그거요? 네. 예방주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진짜 강력하고 치명적인 독감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아주 약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미령의 바이러스를 몸에 일부러 주입하는 겁니다. 진짜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연습하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약간의 미열을 앓으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싸워 이기면 되는구나 하고 면역력을 뚝딱 만들어내죠. 심리적인 예방주사를 맞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 속에서 내 삶을 크게 흔들지 않을 아주 작고 안전한 실수들을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허락해주는 겁니다. 작고 안전한 실수들을 허락한다. 말이 참 예쁘네요. 독감 주사를 맞듯 작은 실패라는 바이러스를 조금씩 내 마음의 혈관에 흘려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식당 키오스크 앞에서 또 두려움이 몰려와서 결국 주문을 못하고 돌아서게 되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도망치듯 나와버려도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으로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기계 앞까지 걸어가서 첫 화면을 만져본 것만으로도 내겐 대단한 시도였어. 아주 훌륭해. 내일은 두 번째 화면까지 가보는 거야. 도망친 게 아니라 첫 화면까지 가본 성공이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작은 넘어짐을 적고도 내가 무사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뇌에 알려주면 그것이 차곡차곡 모여서 어떤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면역력이 됩니다. 와, 마음의 예방주사라. 치명적이지 않은 작은 실수들을 통해 넘어져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뇌에 계속 가르쳐주는 거군요. 정말 깊이 와닿는 비유입니다.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성과와 존재의 분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성과가 초라하면 내 존재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게 참 쉽지 않죠.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저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 시니어 청취자님들께 가장 두 손 꼭 맞잡고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내가 만들어낸 성과물이나 타인의 인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도록 세뇌되어 왔습니다. 평생 일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청취자님, 어떤 새로운 배움이나 도전을 앞두고 실패할까봐 심장이 쿵쾅거리고 두려우신가요? 그것은 결코 청취자님이 나약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전히 내 삶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고 여전히 무언가를 진심으로 잘 해내고 싶어하는 열정이 살아있다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와, 열정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마음에 불꽃이 없으면 두려움이라는 연기도 피어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아, 두려움은 열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말씀 정말 뭉클하네요. 네, 그러니 혹여 무언가를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아 돌부리에 걸려 쾅 하고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속으로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물어보 말해주면 좋을까요? 내 손가락이 기계작동법은 좀 틀렸을지 몰라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가치마저 틀린 건 아니야. 아, 내 인생의 가치가 틀린 건 아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공의 트로피가 장식장에 몇 개나 있는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무릎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내며 위로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이요. 네, 괜찮아. 조금 짜면 어때? 다시 물 부으면 되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고 내 손을 스스로 꽉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 다정한 힘. 그 스스로를 향한 무한한 자비심에서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존감이 자라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무릎에 흙을 털어내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다정한 힘. 오늘 이 따뜻한 찻집에서의 대화가 어느덧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저도 차가운 손이 따뜻해진 기분입니다. 처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라는 축축하고 짙은 안개 속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어느새 전문가님과 천천히 발을 맞춰 걷다 보니 그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따뜻한 봄 햇살이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저도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실크는 세상의 끝을 알리는 절망의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저 이 방법은 아니네요. 다른 친절한 길로 돌아가 보세요 라고 윙크하며 알려주는 인생의 다정한 신호등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오늘따라 유독 가슴 깊이 스며듭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따스했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성이는 청취자님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실까요? 청취자님, 조금 늦어도 아주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10번, 20번 더 엉덩방아를 찧어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죠. 내면의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를 내어 단 한 번이라도 더듬더듬 시도해본 당신은 상처받지 않으려 두려움의 성벽 안에 갇혀 영원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미 훨씬 더 눈부시게 먼 곳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아, 정말 마음을 꽉 안아주시는 말씀이네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며 겪게 될 그 어떤 자잘한 실패나 실수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우주처럼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는 마음 저 깊은 곳까지 닿는 위로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실패가 단지 다른 길을 찾으라는 친절한 신호등이자 내 마음을 튼튼하게 해줄 예방주사라면 어떨까요? 네, 아주 훌륭한 마음의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나의 흔들리지 않는 고귀한 존재 가치를 굳게 믿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허락해줄 가장 작고 안전한 실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걷던 산책로 대신 평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골목길로 훌쩍 걸어 들어가 보거나 스마트폰에서 아이콘 모양이 낯설어 한 번도 눌러보지 않았던 앱을 오늘은 슬쩍 한번 터치해보는 것. 네, 아주 작은 시도들이죠. 만약 화면이 이상해지면 쿨하게 전원을 껐다 켜버리면 그만인 그런 작고 귀여운 시도들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굳게 닫혀있던 여러분의 세계를 넓히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전환 버튼만 알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시도 속에서 작게 넘어지고 흙을 털어내며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의 빛나는 오늘 하루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나눈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포근하게 녹여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번 심층탐구에서도 또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은은한 차향기가 맴도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고맙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머무는 자리 평화가 꽃들기를 지나온 시간들이 내게 준 선물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이 순간 영원하기를.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